왜 지금 다시 난중일기인가? 나는 이순신을 완성된 영웅으로만 알고 있었다. 교과서 속 불패의 장군, 동상 속 굳건한 모습.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순신 특별전 소식을 접하고 문득 깨달았다. 나는 그의 승리는 알아도 그의 하루는 몰랐다는 것을. 난중일기는 영웅을 만든 사람이 아닌 전쟁 한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텨낸 인간이 남긴 메모에 가깝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의 임진왜란 기간 동안 이순신이 직접 쓴 이 일기는 전쟁 최고지휘관이 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날것 그대로 담아낸 기록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세계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없기 때문이다. 전쟁을 기록한 문서는 많지만 최고지휘관이 직접 매일 쓴 일기는 드물다. 더구나 이순신은 단순히 전투 결과만 기록하지 않았다. 날씨, 감정병, 사람에 대한 평가, 심지어 꿈까지 기록했다. 그래서 이 일기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일기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순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너지면서도 버텼기 때문이다. 성공한 리더의 화려한 연설보다 매일 출근하고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평범한 사람의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난중일기는 영웅 숭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한 인간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이 일기는 한 번쯤이 아니라 지금 읽어야 할 기록이다. 영웅의 하루는 생각보다 지독히 일상적이다. 난중일기를 펼치면 의외의 장면이 반복된다. 대부분의 일기는 날씨 이야기로 시작된다. 맑음, 흐림, 비옴, 바람, 강함. 단조롭게 느껴지지만 이순신에게 날씨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다. 바다의 상태가 곧 그날의 작전을 결정했고 바람의 방향이 승패를 갈랐다. 그에게 날씨는 전술이었다. 그 다음은 출근, 보고받기, 활쏘기 훈련, 장수들과의 회의. 가끔은 술자리도 등장한다. 이순신은 금욕적인 성인군자가 아니었다.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인간적인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다. 부하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전투 장면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다.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같은 대승도 일기에서는 몇 줄로 압축된다. 적선 수십 척을 격파했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 정도. 왜일까? 싸우는 중에는 일기를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간단히 기록할 뿐이었다. 그래서 난중일기는 전쟁의 클라이맥스보다 전쟁을 견디는 시간을 더 많이 보여준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 끝없는 보고, 식량과 무기 조달 문제, 병사들의 도망과 질병. 영웅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독히 반복적이고 때로는 무력하고 자주 좌절스러웠다. 이것이 바로 난중일기의 힘이다. 영웅을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옆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다. 매일 출근하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하고 피곤해하는 모습. 그게 이순신의 진짜 하루였다. 같은 편이 더 무서웠던 이유. 난중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다. 그런데 그 대상은 놀랍게도 적이 아니라 아군이다. 이순신이 진짜 싸워야 했던 상대는 왜군만이 아니었다. 일기에는 무능한 지휘관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전투를 회피하는 장수, 책임을 미루는 관리, 사적인 욕망에 빠진 동료들. 심지어 전쟁 중인데도 술과 여인에 빠진 장수가 있었고 이순신은 그 이름을 숨기지 않고 기록했다. 원균은 싸우지 않고 도망쳤다. 기만은 군유를 어겼다는 식이다. 더 참혹한 것은 정치적 모함이었다. 이순신이 출전을 미루었다는 상소가 올라갔고 겁을 먹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고문까지 당한다. 전쟁 중에 가장 필요한 장수를. 이 대목을 읽으며 느끼는 것은 전쟁보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조직의 모습이다. 적과 싸우는 것보다 아군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신뢰 없는 협력, 질투의 찬 경쟁, 무책임한 방관. 이것이 조선 수군의 민낯이었다. 그럼에도 이순신은 버텼다. 화를 내고 실망하고 절망하면서도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났다. 일기를 쓰는 행위 자체가 그의 버티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감정을 토해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 난중일기는 이렇게 말한다. 진짜 리더십은 적을 이기는 데 있지 않다. 같은 편의 배신과 무능을 견디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다. 나라와 어머니 단 두 개의 중심.
난중일기를 관통하는 두 단어는 나라와 어머니다. 이 둘은 이순신에게 단순한 충성과 효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마지막 중심이었다. 이순신은 나라의 위태로움을 끊임없이 걱정한다. 인재가 없다, 판단할 사람이 없다, 나라가 망할까 두렵다는 절망을 반복해서 쓴다. 그는 승리한 장군이기 이전에 나라 전체를 걱정한 관리였다. 그래서 더 외로웠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 전쟁 중에도 이순신은 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하고 짧은 만남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기록한다. 어머니께 문안을 드렸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 어머니를 뵙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는 그에게 전쟁의 이유이자 버팀목이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출전 직전 어머니와의 대화다. 잘 가거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라. 이 한 문장은 이순신의 충성과 효가 어떻게 하나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다. 나라와 어머니. 이 두 중심이 있었기에 이순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정치적 모함에도 부하들의 배신에도 몸의 고통에도 그는 자기 자리를 지켰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켜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난중일기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사람은 이유 없이 버틸 수 없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누구를 위해 견디는지가 분명할 때만 끝까지 갈 수 있다. 난중일기의 절반 가까이는 병에 대한 기록이다. 탄환, 상처, 고름, 땀, 통증. 이순신의 몸은 늘 온전하지 않았다. 몸이 불편하다, 설사가 심하다, 상처에서 고름이 나온다는 기록이 반복된다. 영웅은 아프지 않을 것 같지만 이순신은 늘 아팠다. 그러나 가장 참혹한 순간은 따로 있었다. 1597년 막내 아들 이면의 전사 소식. 이순신은 이 장면을 숨기지 않는다. 통곡, 자책, 원망, 절망을 그대로 적는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했거늘. 이 문장은 이순신을 신화에서 인간으로 끌어내린다. 아들의 죽음 이후 일기의 문체가 변한다. 더 짧아지고 더 건조해지고 때로는 며칠씩 끊긴다. 쓸 힘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일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단조로워도 그날을 기록했다. 이것이 그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다. 이순신의 삶은 승리의 연속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실의 연속에 가까웠다.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고 아들을 잃고 마지막엔 목숨까지 잃었다. 조선에게 그는 영웅이었지만 한 개인의 삶은 비극에 가까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일기를 읽어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진짜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무너진 뒤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순신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기를 읽어야 한다. 난중일기는 위대한 전쟁 기록이기 이전에 위대한 버팀의 기록이다. 화려한 승리보다 흔들림, 두려움, 분노, 고통을 더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더 진짜 같다. 이 일기가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순신도 화를 냈고 실망했고 때로는 무기력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났다. 일기를 쓰고 화를 쏘고 회의를 하고 전투를 준비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 자리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일기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순신을 존경했을지는 몰라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동상 속 영웅은 멀지만 일기 속 이순신은 가깝다. 그도 우리처럼 아프고 화나고 외로웠다. 그럼에도 자기 자리를 지켰다. 지금 이 시대의 난중일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역시 각자의 전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관계에서. 매일 싸우고 있지만 승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이 일기는 말한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 책을 덮고 나면 영웅을 담고 싶다는 생각보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남는다. 화려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힘들어도 그냥 오늘을 버티고 내일도 출근하는 것. 그게 진짜 위대함이다. 그래서 난중일기는 한 번쯤이 아니라 지금 읽어야 할 기록이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